시청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할 사건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질투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이제 막 대표팀에 합류한 어린 선수의 말을 빌려 그 순수한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상대를 공격하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중국의 신화 스포츠가 벌이고 있는 이 희대의 촌극은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의 양심에 대한 모욕이며 저널리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옌스 카스트로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빛나는 재능이자 독일 축구의 기회를 마다하고 자랑스러운 이 태극마크를 선택한 우리 축구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흉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의 축구 전문지 키커와 진행한 하나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안에서 카스트로프는 한국 문화에 대해 그가 느낀 첫인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모두가 매우 예의 바르다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한 젊은이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희망에 찬 선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터뷰.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것이 한 나라의 축구계 전체를 공격하는 거대한 폭탄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추악한 조작의 과정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본 증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실제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예의가 바릅니다. 나이에 관해 매우 명확한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두들 매우 도움이 되고 친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의 바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며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칭찬이고 사실이며 감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순수하고 정직한 목소리가 거짓과 왜곡이라는 더러운 필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똑똑히 보시죠. 신화 스포츠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축구 문화를 한탄했다고 보도합니다. 한탄이요?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 것이 한탄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스트로프가 대표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움이요? 모두가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 즉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날조극의 정점은 그가 대표팀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이요? 대체 그의 인터뷰 어느 부분에서 비난의 탁자라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명백한 창작의 영역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존중에 대한 칭찬을 불만으로 둔갑시키고 단순한 문화적 관찰을 악의적인 공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교묘하게 비트는 값싼 말장난이며 대놓고 벌이는 새빨간 사기극입니다. 모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그 답은 지독할 정도로 간단하고 또 처절할 정도로 명백합니다. 바로 뼈에 사무치는 질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깊은 열등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축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월드컵 본선은 여전히 TV 속 남의 잔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귀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 순탄치 않습니다. 전성기가 한참 지나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선수들을 억지로 끌어와 국적을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생소한 이탈리아 4부 리그 선수에게마저 공개적으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는 것이 그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회유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독일이라는 축구 강국의 연령별 대표팀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이 태극마크의 가치와 명예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우리에게 온 젊은 재능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부심,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미래. 바로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질투의 근원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망가뜨리겠다는 타괴적인 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카스트로프 같은 선수를 스스로 키워낼 수도 매력으로 끌어올 수도 없으니 우리가 가진 보석에 흠집을 내서라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겁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문화를 무기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상호 존중의 미덕을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악습으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비합리적인 위계 질서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한심하고 가련한 변명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의 축구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일 뿐입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은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문화를 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무력함과 쓰라린 패배감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그라운드 밖의 것을 물고 늘어지며 비겁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하나의 성공 신화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 남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공 신화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집 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논란이 커지자 발표된 카스트로프 본인의 해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문화를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한마디. 이것은 그들의 추악한 날조극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통쾌하고도 완벽한 일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사가 아닙니다.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패배자의 처절한 신음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만을 증명합니다. 우리 축구가 희망찬 미래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동안 그들의 축구는 여전히 시기와 자기기만이라는 깊고 어두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저질스러운 희대의 총극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가장 들끓게 한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의 이 불같은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심판의 시간에도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